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산과 연기 및 중화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 지시학과 pH 그리고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시학과 pH에 대한 내용들 먼저 보겠습니다. 지시학,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연기에 대해서 했어요. 산과 연기에 대해서 하면서 지시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단 말이야. 자, 일단 지시학의 종류가 리트머스 용액 또는 리트머스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BTB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학은요.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용액의 액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시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 중성, 염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액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지시학의 색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시학의 색 변화 볼 건데 산성일 때랑 책에 있는 대로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하자. 산성일 때랑 중성일 때랑 염기성일 때랑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보는 것이 리트머스 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세 번째 있는 것이 메틸 오렌지 용액. 마지막에 있는 것이 BTB 용액.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볼 거예요. 자, 산성일 때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중성일 때는 변화 없고요. 염기성일 때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라고 알면 돼. 페놀프탈레인 용액은요,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서는 빨간색 나타납니다. 그래서 붉은색.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언제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변하더라. 그래서 중성이랑 산성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자, 메틸 오렌지 용액, 붉은색, 산성일 때, 그리고 중성일 때 노란색, 염기성일 때도 노란색. 여기서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띌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메틸 오렌지 용액은 어디에서만 확인이 가능해? 산성 용액의 지시학, 그러니까 액성만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요, 산성, 중성, 염기성 전부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액성을 모두 구별하는 데 사용이 되더라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천연지시학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네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양배추 지시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연지시학은 자연 상태에서 지시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지시학은 자주색 양배추, 그리고 붉은색 장미꽃, 포도 껍질, 그리고 검은 콩, 자, 여기서 추출한 용액
것들을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천연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4가지 정도 있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자, 천연 지시약 만들기 나와 있어 탐구 자료창에 그냥 봐두면 되겠다. 그래서 양배추 지시약 만들었는데요. 자주색 양배추 가지고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었어.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양배추 지시약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요. 그래서 묽은 염산에서 색깔 변화, 그리고 식초에서의 색깔 변화 있고요. 그리고 사이다에서의 색깔 변화 있어요. 그리고 소다 수용액이 있어. 소다 수용액.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그 다음 하수구 세정제. 이런 것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묽은 염산, 식초, 사이다는 산이에요. 산. 식초는 무슨 산? 아세트산 들어있고요. 사이다에는 탄산이 들어있는 거죠. 소다 수용액, 수산화 나트륨,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예요. 염기. 자, 그래서 색깔 변화 봤더니 산에서는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거. 붉은색으로 변하면 산성물질이다. 자, 염기성인데요. 소다 수용액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했단 말이야. 푸른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나 하수구 세정제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더라. 자, 여기서 뭘 알아두냐면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강한 염기에서 노란색, 약한 염기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까지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염기성에서는 색깔이 두 종류로 나타나더라.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색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pH 볼 겁니다. pH.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입니다. 수소이온의 농도를 pH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이온의 농도. 자, 얘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는데 지수랑 로그랑 라는 것들을 배우면 수학 시간에 로그라는 것들을 배우면은 그때 pH를 나타내는 농도에 따라서 pH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수소이온의 농도인데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작아지고요. 낮을수록 커진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이 있을수록 pH가 작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산성이다라는 얘기고요. 산성이 되면 pH가 작아져.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pH가 7일 때 얘를 중성이라고 기준을 둘 거예요. 그래서 pH가 7인 곳을 중성이라는 기준을 두고요. 그리고 pH가 7보다 작으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7보다 작아진 거죠. 얘를 산성이라고 둬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pH가 7보다 크면은요 염기성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주변에 있는 pH에 따른 산성물질과 염기성물질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산성물질 위액이라든가 레몬, 탄산음료, 토마토, 커피, 달걀 노른자, 우유까지가 산성물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증류수는 물이니까 중성이에요. 그리고 달걀 흰자, 베킹소다, 비누, 가정용 암모니아수, 하수구 세정제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 pH가 높은 물질이더라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시약과 pH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pH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지우고 이제 C.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연기를 볼게요.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연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나와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산화탄소는 동식물의 호흡이나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화산 분출이나 산불로도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언제 발생한다고요? 호흡을 통해서. 생물의 호흡.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화산 기체, 분출물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기권에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기체 상태니까 기권의 종류에, 대기 중에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발생은 호흡, 연소, 화산 분출물 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존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해양산성화 나와 있어. 이산화탄소와 해양산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탄소의 순환이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탄소가 기권에 있을 때 어떤 형태, 수권에 있을 때 어떤 형태, 직권에 있을 때 어떤 형태, 생물권에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어디에서 존재한다? 기권에서 존재하는 형태야, 그치? 근데 해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수권이란 말이야, 그치? 수권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들어가면은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이 되는데 요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산화탄소 CO2가 물과 반응을 해요. H2O 물과 반응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H2CO3 형태의 탄산이 되는데 얘는 물에 녹아서 어떻게 된다고? 수소이온과 HCO3-인 탄산이온이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얘가 이온화되면 두 개의 수소이온과 CO3 탄산이온으로 나뉘어진다. 원래는 이 화학 반응식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위쪽 화학 반응식이든 아래쪽 화학 반응식이든 어떤 이온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바닷물이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바닷물에 녹아서 이 과정을 거쳐서 탄산을 형성해요. 탄산 H2CO3라고 한 탄산을 형성하고요. 탄산이 이온화돼. 그래서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수소이온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돼?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은요, 산성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자, 우리 앞에서 산에 대해서 했잖아. 산성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탄산칼슘과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럼 탄산칼슘과 반응한다는 얘기는 누구와 반응하냐면 조개 껍데기나 산호나 이런 것들과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부식을 시켜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나 산호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 조개라든가 산호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산화탄소는 해양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권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CO2의 양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했다?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면은 지구온난화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과 pH에 대해서 봤어요. 액성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 변화, 메틸 오렌지 용액의 색깔 변화, BTB 용액의 색깔 변화 봤고요. 그리고 천연 지시약, 양배추 지시약의 색깔 변화도 봤습니다. 그리고 pH, 수소연의 농도에 따라서 pH가 나눠졌고요. pH가 7일 때 중성, 7보다 작으면 수소연의 농도가 높다라는 거야.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pH가 작아집니다.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리고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이 되면서 조개라든가 산호의 생태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농도가 점점점 많아지면은 온실 기체의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사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시약과 pH 그리고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